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지금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론하고 실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론은 법률적인 거, 뭐 상법 규정, 민법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같은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요. 실무는 자동차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일단은 이 자동차 보험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보험에 비해서 조금 다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뭐 피보험자,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보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3보험이나 뭐 일반 기타 보험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이 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약관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 약관의 내용, 그 다음에 보험 사고가 맞는지, 보험 계약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보험 약관에 대한 부분만 공부하면 돼요. 제3보험과 같이.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이런 구조를 띠고 있죠.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이외에 피해자인 제3자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배상책임 보험의 구조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배상책임 보험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피보험자가 어떤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할 때 이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똑같은 구조이긴 하죠. 그래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약관의 규정의 대부분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똑같은 구조이긴 하지만 이 약관이 일반적인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지급 기준, 약관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법률상 배상 책임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이 약관의 지급 기준 요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거나 공부의 양이 조금 많거나 이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지의 여부를 따질 때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은 민법, 민법에 대한 규정, 이런 걸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하나가 더 들어가죠. 자배법이.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자배법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민법이라던가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또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률상의 책임이 있었을 때 보험자가 피해자한테 보상해주는 보험금과 관련해서 약관의 기준, 별도의 기준이죠. 자동차 보험에만 있어요. 일반적인 다른 보험에는 세부적인 이런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의 양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임과 관련된 판례라던가 사례, 교통사고와 관련돼서는 이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상해줘야 되는 사람, 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따지는 부분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지금 대략적인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여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의 자동차 보험 이론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새로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쉽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짚어가면서 다시 이론적인 거를 확립하는 그런 강의가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8주간의 앞으로 할 8주간의 강의의 그 내용을 보면요. 배상 책임 및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개요. 그 다음에 요거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책임 부분에 대한 법령.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다른 배상 책임에 비해서 자동차에 특별히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정의. 2주차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또 민법.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이외의 소멸. 이 소멸은 뭐 합의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부분. 보통은 뭐 합의든 뭐 면책이든 이런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 3주차에서는 손해배상론. 손해배상금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조금 알고 그리고 나서 지급기준도 같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만 따로 보시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제 책임도 다 공부를 하시니까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약관의 일반론, 그다음에 약관 전체적인 구성 및 담보 다음에 면책 청구, 그다음에 약관의 일반사항 지급기준, 여기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죠. 보험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서 공부하시면 자동차 보험이 좀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실무적인 사례도.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과연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어디에 붙어 있는 보험이냐, 이거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 보험계약법 1차 때 배우셨죠? 상법에 사편 보험편에 있어요. 상법 사편 보험법에 통칙이요. 보험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이거는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다 이제 관장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보험 계약 성립과 관련된 문제, 일반적인 것들이 상법 통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뉘어져요.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 적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이 손해보험에도 또 통칙이 있어요. 손해보험에만 해당되는 통칙. 그런데 이 중에서 책임보험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상법 규정. 상법 규정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조 없습니다. 726조에 2조에서 4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자동차 보험자의 책임, 그 다음에 뭐 증권에 기재할 내용,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양도,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배울 때는 약관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책임보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배상 책임, 이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이 책임보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보험료든 뭐 보상과 관련된 것들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책임보험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물론 책임 근제하고 좀 이렇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과목을 자동차 보험 이론과 뭐 근제 배상 책임 보험을 이렇게 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겹치는 부분, 책임 보험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 뭐 민법이든 기타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같이 공부를 좀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책임 보험으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의 뿌리예요. 자동차 보험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일단 알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책임보험 중에 여러분들 요 조항에 대해서는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상법 724조 보험자와 제3자의 관계, 이게
배상책임보험에서 직접 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관계의 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피해자가 있을 때 사실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보험관계인데, 이 법률에 의해서 상법 724조 직접 청구권 규정에 의해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여러분 처리할 때,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보질 못했어요. 예, 저도 실무를 오래 해봤지만 전부 다 피해자한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지금 상법 규정 좀 봤고요. 지금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아까 앞서서 본 상법 규정이에요. 상법의 자동차 보험 규정이에요.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상해 주냐?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물어준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거는 배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죠. 책임보험 규정이에요. 이게 자동차 보험의 일단 기본적인 담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의 상해, 재물 손해까지 담보하는 보험계약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속된 어떤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게 해당되는 게 자기 신체 사고, 재물 손해는 뭐 있어요? 네, 차량 사고, 자차, 차량 손해, 이런 담보, 무보험 상해, 이런 내용의 보험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책임과 나의 그 신체나 재물 손해를 보장하는,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약관이죠. 개별적인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배상 책임과 나를 보상해 주는 것을 합한 패키지 보험이다. 쉽게 얘기하면 종합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부르죠.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은 아까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요거는 약속돼 있는, 앞서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관계에서 약관이 구속을 하죠. 약관에 의한 강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관 규정에 의해서 청구해요. 약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요. 그래서 약관에 있는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죠. 어떤 게 있냐? 대부분 대인대물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자기 신체 사고, 자상 사고 이런 거는 약관에 어떻게 보상하겠다. 무보험상에도 마찬가지죠.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당신에게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돼 있는 이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요거는 나의 보험,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요거를 제외한 배상 책임 담보에 있어서는 실손 보상의 원칙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 기본이죠. 지금 1차 시험 보실 때 우리 손해사정 이론 공부하셨잖아요. 손해사정 이론에 나오는 게 손해보험 상품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 기본이다. 또 이중이득 금지의 원칙이 기본이다. 이거는 모든 이 손해보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거예요. 뭐에다 맞추더라도 저게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실손보상, 원래 손해대로 원상회복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다친 거는 원상회복의 개념은 뭐가 있냐? 치료해서 낫게 해가지고 아프지 않았던 상태로 돌리거나 그 다음에 치료 중간에 입었던 손해, 휴업손해라던가 앞으로 입을 손해, 상실수익액이라던가 이런 걸 계산해 주는 것이
기본이다. 실손보상의 원칙이 자동차 보험이다. 자, 이제 자동차 보험의 대략적인 거를 설명해 드렸고요. 자동차 보험의 기능. 이 자동차 보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이게 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 기능 1, 2, 3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기 참 좋죠. 자동차 보험이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2천만 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차량 등록 대수가 2천만 대가 넘어요. 지금 전 인구 대비했을 때 성인은 차를 뭐 한 대 이상은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강제로 가입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 강제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는, 보험회사는 개인 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주식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 회사가 이 보험료를 강제로 가입하면 사실은 회사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가입해야 되는 건 회사의 이득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나라에서 자배법에 의해서 강제로 가입을 시켰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는 거죠. 어떻게든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게 있죠. 자, 자동차 보험의 기능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안정 유지. 여러분, 이거는 일반 보험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보험이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으로 어떤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인을 나머지 위험단체가 보험료를 십시일반 모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준다.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내가지고 누군가를 다치게 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쳤다. 치료비가 몇 억이 나가는 상황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개인용도 있지만 업무용, 내가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뭐 트럭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사고 한 번 되면 거의 뭐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거나 이런 위험이 있다면 차량을 운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주는 것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형사적인 부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경제적 안정 유지에 일조하는 거예요. 형사적인 처벌을 혜택을 주는 거죠. 뭐냐, 대인 배상 2에 가입하면 일반 사고를 내면 여러분 형사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특법의 내용에 이게 1981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전에는 무조건 사고 내면 전부 다 막 그 뭐 실형도 살고 벌금도 내고 이렇게 처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대인배상 2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안 해줘요. 이제 면해줘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자 보호다. 피해자 보호는 운전하는 사람이 물론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 보던 거는 예전 얘기고요. 지금은 사실은 사고를 내고도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무자력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의무가입이라는 건 이제 대인배상 원이죠. 대인배상 원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무가입은 보험 가입자도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되고, 반대로 보험회사도 보험을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위험률이 높아 보여요. 막 스포츠카야. 나이도 너무 젊고 이전에 사고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사람을 보험을 가입시켰을 때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사실은 보험회사가 일반 주식회사, 아까 사기업이잖아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인배상 원에 대해서는 어떤 수가 있어도 가입을 시켜줘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험이 굉장히 높은 대인배상 원은 공동인수를 통해서라도, 공동인수라는 거는
내가 A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보험 가입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A, B, C, D, E 해가지고 우리 보험사가 한 10몇 군데 있잖아요. 그 보험사들이 모아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이렇게 분담해 갖고 하는 공동 인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보장 사업이 있어요. 정보보장 사업은 무보험 차량, 뺑소니 차량, 대인 원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책임보험, 대인 원과 같은 금액으로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정보보장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적어도 대인배상 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무조건 거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의 예방적 역할을 한다. 자동차 보험이. 운전은 어쨌든 누구나 해요.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그 규정 안에는 할인할증 제도가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사고 할증, 사고를 냈던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더 부담시켜요. 사고를 안 낸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죠. 그래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규를 사고하고 관계없이 평소에 운전 습관 중에 법규를 위반한다.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뭐 중앙선 침범을 한다든지 속도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다 측정을 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주민번호로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돼요. 최고 뭐 20% 넘게도 할증이 돼요. 그런 거는 사고와 관계없이 나는 사고는 내진 않지만 평소에 운전할 때 법규 위반을 잘해. 그럼 보험료를 왕창 할증시키는 거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들이 이렇게 전부 모아서 손해보험협회를 운영하는데 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음주운전 캠페인, 안전운전 캠페인 뭐 이런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자동차 보험 기능에 대해서 자, 공부했고요. 자, 이제 담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보험 담보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아까 앞서 얘기한 배상책임 보험의 기준이 되는 대인배상 원, 이거는 강제보험이에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 그 다음에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는 무한으로 가입해요. 자, 대물배상도 대물배상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신체를 공부하니까 대물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간과하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실제로 실무적으로 대인 대물이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제 운용이 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잖아요. 이게 밖에 이제 사회에서 뭘 묻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이제 신체보다 대물을 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2천만 원까지만 의무예요. 대인배상 원이 의무이잖아요. 그래서 자배법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거의 보상이 이 차량에서 대인배상 원 신체는 보상이 되는데 대물은 2천만 원이 의무 가입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보상은 강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면책 조항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 안 돼요. 요건 이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상 책임 중에 대부분 대인 대물만 생각하시는데 타차 운전 특약도 들어가요. 타차 운전 특약은 무보험 상해에 따라오는 자동 특약이죠. 요건 이제 나중에 약관의 이제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타차 운전 특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남을 물어주는 거고요. 상해보험과 재물손해는 아까 이제 나의 손해, 상해보험은 나의 신체에 관련된 손해, 재물손해는 나의 차에 대한 손해. 요게 담보가 되죠.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가 기본적인 보상 담보고요. 자동차 상해는 특약이에요. 근데 요즘은 워낙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중에서 둘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하는데 자상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요 담보를 여기에 넣는데 이건 특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다. 담보는 저렇고요. 자, 그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이 상품의 구조를 보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개인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우리 승용차. 10인 이하, 10인승 이하의 차량, 개인용 승용차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에요. 업무용은 요거 넘는 차량, 그 다음에 뭐 법인 차량,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차량, 뭐 이런 거 업무와 관련된. 영업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영업용은 택시나 뭐 일반 이제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그런 차량. 이런 게 판매 상품에 요게 해당이 되고요. 요게 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는 뭐 영업용 중에서는 뭐 무보험 상해라던가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상해보험 중에서 여기 무보험 상해가 제가 여기 좀 빠졌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도 여기 들어가죠. 네.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내가 가입한 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관의 기준대로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는 담보예요.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보험. 여러분 이륜자동차 보험은 이제 오토바이가 예전에는 오토바이가 의무가입이 아니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오토바이는 의무가입으로 이제 바뀌었죠. 대인 대물 다 가입해야 돼요. 이륜자동차 보험. 이거는 자배법에서도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에 해당되고요. 자,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여러분 트랙터, 뭐 콤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쓰는 것들. 이거는 별도로 가입을 하기는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강제보험은 아니에요. 농기계는 보험에 들던 안 들던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요. 다만 이게 차량에 해당은 돼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에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 무보험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 농기계로 사고가 나면 이게 차냐?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는 무보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기계로 사고가 나면 무보험차 상해가 되냐? 돼요. 네.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상품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 나중에 자세하게 더 하도록 할게요. 외화 표시는 이제 보험료를 달러로 표시한 거.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은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뭐 대리운전하는 대리운전업, 그 다음에 이제 탁송업, 자동차를 뭐 운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하는 그 정비업자, 뭐 이런 보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보험은 특징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관을 보실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 보험은 대인 1, 대인 2 이런 식으로 담보가 돼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동차 취급업자는 피보험 차를 이게 주인이 A라는 사람이 주인이 있는 차를 이 취급업자가 잠시 취급업자가 이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내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 1은 이 차로 보장이 돼서 이 취급업자는 대인 1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자체가 그냥 대인 배상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인 배상. 이 보험의 특징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에서 판매를 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이 배상 책임 뭐 이런 책임을 면제해주는 요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은 특종보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특종보험의 하나다. 자동차 보험,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의 대인 1에 강제 가입하고는 조금 다른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특종보험이다. 자, 특종보험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형사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살짝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누군가가 사고를 이 차량 운전과 관련돼서는요 굉장히 여러 책임이 따르는데요. 내가 운전을 했어요. 내가 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망가뜨리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책임이 따르냐?
첫 번째는 이 다친 사람과 다친 재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 따라요. 물어줘야 돼요. 우리 민사의 이제 책임이 기본적인 거는 원상회복. 손해를 입히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게 돌려놔야 돼요. 자, 이런 책임과 관련된 규정은 민법이 있고요. 여러분 민법에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있고요. 756조 사용자 책임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민법 규정이 가장 기본적인 민법 규정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배상 책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책임의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여러분 잘 아시는 자배법. 자배법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배상 책임은 민법의 책임인데 이 배상 책임에 들어가는 자동차 보험은 여기에는 없는 국가배상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죠. 자배법. 자배법 규정이 별도로 붙어요. 자, 그래서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그 다음에 또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요, 국가배상법 2조에 공무원이나 뭐 이런 그 정부,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국배법 2조에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국배법으로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국가배상법이 보상금이 적어요. 그리고 보상받는 절차, 배상심의위원회가 있고 보상받는 절차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국배법으로 안 받고요.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받아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교통사고일 때는 그닥 그렇게 의미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다치게 했고 망가뜨렸어요. 형사적인 책임이 따라요. 자, 형사적인 책임에는 형법, 업무상 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이런 처벌이 따라요.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거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거죠. 자,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특가법이에요. 여러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법 있어요? 요즘 민식이법, 윤창호법. 이 사람 이름으로 이게 음주운전법, 어린이 보호구역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워낙 이슈가 되는 사회 이슈와 관련된 법이에요. 특가법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내면 원래 받는 형법에서 훨씬 그 처벌이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쳐서 사망했다. 그럼 15년, 최고 15년형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고요.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특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도로교통법은 여러분 교통사고와 관련된 운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시면 도로교통법 다 시험 보잖아요.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되냐. 예를 들어 이 차량이 운전해야 되는데 교차로가 있다. 도로교통법 26조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없는 이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같이 오면 2차 오면 누가 먼저 가는지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는지, 예를 들어 먼저 들어간 선진입 차량한테 우선을 주거나 아니면 도로가 넓은 도로, 선진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넓은 도로 있는 사람이 그래도 먼저 가라. 그 다음에 직진하는 사람이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사람보다 먼저 가라. 이런 법이 다 정해져 있고요. 이 도로교통법 안에 벌칙 규정이 또 있어요. 위반하면 얼마의 벌금, 얼마의 금고형 이런 식으로 다 벌칙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특례법이 또 우선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책임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이제 행정책임은 면허와 관련된 처분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고되면 여러분 과태료 끊어요. 범칙금 부과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며칠, 면허 취소 이런 조항이 다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관할하는 부분은 어디냐? 대부분 다 민사 책임은 자동차 보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형사적인 책임은 이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이 담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동차 보험에 특약에서도 이 형사적인 책임이 포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딱 민사책임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은 민사책임만 부담하고 형사적인 책임은 별도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상품이 자동차 보험도 이 특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약의 범위 안에서 형사적인 책임도 일부 담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면허 정지되면 얼마 이런 거 돈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자, 이러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적인 책임이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자동차 보험에 약관이라던가 이런 데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현실적으로 현실 사회에서도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특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말해요. 자, 교통사고를 내면 이제 민사, 행정 빼고요. 우리가 형사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교통사고는 자 1번 반의사 불벌죄예요. 뭐냐?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명시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사고를 내서 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나 당신이 처벌하는 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라는 의사표시를 해요. 경찰서에 가서 사고조사하면 처벌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원하면 처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하는 게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 피해자가 처벌하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소제기를 못해요. 근데 이게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사람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경우까지 다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조기 사이에서 무슨 형사합의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여러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고 이런 경우는 보통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사고, 그다음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자, 반의사 불벌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이 2천만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동차 사고가 날 때마다 합의를 형사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사회적인 낭비가 크잖아요. 교통사고 처리도 해야 되고 경찰관도 바쁘고 맨날 합의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인배상 2 보험에 가입하면 특례를 주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에 관련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만 해당이 되냐? 대인배상 2에 가입했을 때. 대인배상 2가 무한이잖아요. 이때 가입하면 반의사 불벌죄고 뭐고 필요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사고를 야기하는 데 따른 형사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죠. 자, 대신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 도주, 사망, 12대 중과실, 음주 측정 불응, 중상해일 때는 그치만 대인배상 2에 가입해도 처벌하겠다. 이것이 예외예요. 그러니까 대인배상 2에 가입했을 때는
일반 사고,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일 때는 형사 책임이 없는 거죠. 만약에 대인배상 원만 가입했는데 이 대인배상 원이 사망이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피해자한테 1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형사처벌이 이 대인배상 2 규정에 의해서 면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무한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래도 별도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반의사 불벌죄이고 대인배상 2에 가입해도 처벌을 해요. 여기 처벌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중상해 사고, 여기 지금 특례 예외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중상해만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이 중상해는 뭐냐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하겠다는 뜻인데, 다만 이 중상해는 반의사 불벌죄로 적용을 받아서 무혐의가 될 수 있어요.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혐의 없는 걸로 끝날 수 있는 게 중상해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특례 예외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 도주사고, 12대 중과실, 음주축전, 불응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런 내용으로 사고를 내면 그래도 넌 정말 잘못했어, 처벌하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요런 사고를 내고 합의를 해도 기소를 하고, 합의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양형에 참작하는 사유로 삼지 처벌을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딱 생각하면 돼요. 반의사 불벌죄가 기본이고 대인배상 2가 처리되면 처벌을 안 받는데 요건 뺀다. 그 중에 중상해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기소돼서 양형의 참작 사유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여기 좀 표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이게 재밌기도 해요. 네. 그래서 형사합의를 나중에 이제 형사합의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형사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많이 달라지는 게 중상해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디 자동차 보험 상법의 배상 책임 자동차 보험 규정,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책임 부분까지 오늘 공부했고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